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국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일정을 취소하고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일부 의원들이 삭발하는 등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여야 4당은 가출 정치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재혼한 남편과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친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는데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올해 위례 신도시에서 공급된 3개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가 가구당 2억 원씩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분양가를 심사한 지자체와 시행사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2관왕에 올랐습니다. 주요 부문인 톱 그룹상을 거머쥐었고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서도 3년 연속 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중국발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의붓 아버지가 딸을 살해한 사건에 공범으로 지목됐던 친모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백 일체와 증거를 더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숨진 여중생의 친모 유모 씨는 딸과 함께 차에 탔던 CCTV가 공개되고 남편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유 씨는 조사를 자청해 공모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당할까 무서워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중간중간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뒤늦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딸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이들 부부는 철물점에서 범행 도구를 사고 의붓 딸을 꿰어내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신을 버리고 온 남편에게는 유 씨가 고생했다며 다독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가 죽일 테니까 너는 밖에 있든 안에 있든 해라 이렇게 안으로 탔다는 거 여기만 해도 공모예요. 경찰은 친모 유 씨에 대해 살인과 시신 유기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보안을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함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운기를 몰던 80대 노부부가 차량에 치여 숨졌고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도 사망 사고가 일어나 지하철 운행이 1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는 노인에게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어제 저녁 전북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앞서가는 경운기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운기에는 80대 노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부인은 숨지고 남편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SUV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경운기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는 80대 남성이 전동차에 치여 숨져 구로역 방면 전동차의 운행이 1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철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으로 보였다는 전동차 기관사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장 전체가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낮 경기 김포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사이 공간에서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대림산업이 자체 호텔 브랜드 상표권을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넘기고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해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대림산업이 여의도에 문을 연 글래드 호텔입니다. 대림산업이 자체 브랜드인 글래드를 개발했고 상표권 출원은 A+D가 맡았습니다.
2010년에 설립한 A+D는 총수 2세 이해욱 회장과 당시 9살이었던 큰아들 동훈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곳입니다. 이 총수 일가의 회사는 10년 동안 253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 계약을 맺었고 지금까지 31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신생 브랜드였지만 수수료율은 해외 유명 호텔 수준이었고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도 없었습니다. A+D는 호텔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 운영 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 과정에 이해욱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대림산업 등에 과징금 13억 원을 부과하고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팝 아티스트 낸시랭 씨의 남편 왕진진 씨가 어제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체포됐습니다. 왕 씨는 낸시랭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다 잠적해 지명수배가 내려졌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팝 아티스트 낸시랭 씨는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발표하면서 남편 왕진진 씨를 고소했습니다. 상해와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 씨는 영장 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고 모습을 감췄습니다. 발견 즉시 체포 가능한 지명수배자 신세에도 왕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유튜브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적 2달 만인 어제 왕 씨는 112 신고로 서울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왕 씨는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체포 당시 반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왕 씨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검찰로 신병을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은행에 놓아둔 불우이웃 돕기 모금함 수십 개를 훔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통화하는 척 주위를 살피며 훔치는 모습이 딱 걸렸습니다. 윤길환 기자입니다. 은행 입구 안내 창구에 불우이웃 돕기 모금함이 놓여 있습니다. 노란 쇼핑백을 든 남성이 슬며시 다가갑니다. 한참 통화를 하는 척 하던 남성은 갑자기 손을 뻗어 모금함에 집어넣습니다. 꺼낸 현금을 주머니에 넣고는 몇 번이고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잠시 뒤엔 아예 모금함을 갖고 온 쇼핑백에 넣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식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의 은행 31곳을 돌며 현금 218만 원을 훔쳤습니다. 피의자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역과 가깝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은행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로 점심때 사람이 붐비는 곳, 감시가 좀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죠. 사업 실패로 여의치가 않으니까 자기가 생활할 것도 마땅치도 않고. 경찰은 40대 피의자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북일해 일대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들의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실련은 분양가를 심사한 지자체 등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례 신도시 공공택지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개발한 공공택지여서 62개 항목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이 일대 3개 아파트 단지 분양가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축비가 평당 900만 원 이상인데 사용 여부가 불명확한 간접비와 가산비를 적정 수준의 최대 12배로 책정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최근 분양한 2100세대에서 4,100억 원의 거품이 발생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입니다. 가구당 2억 원씩 바가지를 쓴 셈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 땅을 강제 수용해서 개발된 공공택지가 주택업자와 공기업의 개발이익 잔치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공사비의 버금가는 간접비가 책정됐지만 지자체는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경실련은 지자체가 건축비 상세 내역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거나 주택업자에게 막대한 분양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며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가 유혈 사태로 번지면서 결국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틀간 4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친 건데요. 현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군 행사에 참석해
쿠데타와 싸워달라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반정부 시위가 열린 이틀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야권 인사인 과이도 국회의장이 군사봉기를 촉구하면서 상황은 유혈 사태로 번졌습니다. 거리엔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하고 정부군의 총에 맞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한 시민단체는 이번 시위로 4명이 정부군 총에 맞아 숨지고 230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O sea, si seguimos así en esta situación que estamos, política y social, no creo que vayamos a sobrevivir.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도 마두로 대통령은 여전히 건재한 모습입니다. 시위 이튿날에는 군 행사를 찾아 단결을 촉구하는 등 군부가 여전히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Cuántos muertos habría si aquí arranca una guerra civil por la insensatez de los golpistas y traidores? 사실상 군사봉기에 실패한 과이도 국회의장은 군인들을 설득시켜 다시 기회를 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이도 국회의장과 마두로 대통령을 각각 지원하는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지난달 독재자가 퇴진하면서 3주째 권력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군부의 민정이양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수단의 수도 하르툼의 국방부 청사 앞 시민 수천 명이 쏟아져 나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3주 전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 전 대통령이 퇴진하면서 권력을 잡은 군부에 문민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린 겁니다. 시민단체는 군부에 민정이양을 위한 민군 공동위원회 구성 방안 초안을 전달했습니다. للسادة المجلس العسكري وهذه الوثيقة هي ليست الدستور الانتقالي ولكنها جزء. 하지만 군부가 해법은 내놓지 않고 주도권 싸움에만 매달리자 시위가 점차 들불처럼 번지는 모습입니다. ونأكد على وقفة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جانب الشعبي أن يحقق مناله ثورته ونجاح ثروته ولكن بعيدا عن التخريب. 아프리카 55개 회원국을 둔 아프리카 연합은 수단 군부에 60일 안으로 민간의 권력을 이양하라고 압박했지만 군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어린이날이 내일 모레인데 아이를 위해서라면 엄마 아빠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등이 모두 지갑을 연다고 해서 10포켓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진짜 큰 손은 누구일까요? 이기종 기자입니다. 어린이날 대목을 앞둔 장난감 코너. 엄마 아빠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웬만해선 지갑을 열지 않고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뭔지를 모르겠는데 요즘 애기들이 더 잘 알더라고. 뭐 사달라고. 한 카드사가 어린이날 소비 패턴을 분석해봤더니 어린이날 선물은 부모가 가장 많이 했지만 큰 손은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49,000원을 쓸 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68,000원, 40% 더 썼습니다. 보통 비싼 것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사주시죠. 네, 안 그래도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뭐가 갖고 싶은지. 이번 어린이날 사흘 연휴에 이들의 지갑을 노리는 곳은 또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호텔에서 즐기는 바캉스, 이른바 호캉스 수요가 늘면서 호텔들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마련하고 방은 캐릭터로 꾸몄습니다. 일반 객실보다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꾸며진 캐릭터룸이 예약이 먼저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는 불황이라지만 아이들을 위해선 지갑 열기를 주저하지 않는 추세에 어린이 고객 모시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백신은 질병마다 일생에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폐렴이나 파상풍 같은 경우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논란이 되는 A형 감염만큼 성인들이 취약한 감염병은 폐렴입니다. 그 맞으신 거네요? 예, 맞았죠. 많기는 꼭 맞아야 돼요.
65세 이상 입원 질병 순위에서 폐렴은 백내장 알츠하이머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6년째 무료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 접종을 권하고 있지만 전체 접종률은 60%를 조금 웃돕니다. 이미 한 번 접종하면 다시 맞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재접종이 감염 예방에 유리하고 경우에 따라 5년에 한 번꼴로 추가 접종이 필수입니다. 만성 신질환, 간질환, 당뇨병, 그다음에 암이 있는 환자들이라든지 23가 다당제 백신을 접종하고 그다음에 5년마다 재접종하도록 그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흔한 질병인 파상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년기에 백신을 맞았다 해도 접종 효과가 10년 정도만 유지되는 만큼 추가 접종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노동영화의 전설이라고 불린 파업전야가 29년 만에 노동절을 맞아 정식 개봉했습니다. 주연 배우는 그동안 중년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1988년 한 금속회사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됩니다. 동료들은 부사대와 노동조합으로 대치하고 폭력적인 탄압이 이어집니다. 지난 1990년 파업 전야는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상영이 금지됐습니다. 당국의 눈을 피해 게릴라 상영회를 열던 파업 전야는 29년 만에 개봉했습니다. 대학생이던 주연 배우는 52살 아버지가 됐습니다. 제 두 딸이 처음으로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되게 감동적이었다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비상한 두뇌를 가졌지만 동생 없이는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 형과 뛰어난 수영 실력을 갖췄지만 형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동생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를 통해 신하균, 이광수 콤비는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파네미로 오피리아와 세계의 열쇠가 13년 만에 국내 영화팬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기괴하면서도 아름다운 영상을 자랑하는 작품으로 판타지 스릴러 장르의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오늘도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거의 초여름 날씨라고 합니다. 네,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오늘 낮에도 덥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루에 두 계절을 오고 가겠습니다. 지금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서울 10.1도입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어제보다 오르면서 마치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 의석은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반팔 차림이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을 제외하고는 보통 단계를 유지할 텐데요. 다만 아직 중국 부근에 남아있던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추가로 들어오면서 밤부터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이 시각 춘천은 6.9도, 광주 8.6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26도, 춘천 27도, 대구와 광주 2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충당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집기를 던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부산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우울증을 앓던 30대 여성이 세제통과 의자 쿠션 등 가정집기를 던진 건데요. 이로 인해 1층에 주차된 택시와 순찰차 유리 등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붙잡힌 여성은 경찰서 대신 정신보건 상담을 위해 바로 병원 응급실로 향해졌는데 경찰은 여성이 안정을 찾은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25일 들이닥친 사이클론으로 아프리카의 유명 휴양지가 초토화됐습니다. 모잠비크 북부의 마테모 섬은 여의도 면적의 3배 크기로 외국인들도 낚시와 다이빙을 하러 자주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까지 사이클론 피해로 집계된 사망자 수는 40여 명, 이재민은 23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일어서면 날아갈 수 있어서 땅을 짚고 기어다녀야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부디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야겠습니다. 한국을 찾은 브라질인 부부가 식혜를 보고 부더기 주스라고 표현해서 무리를 빚은 가운데 딸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부부는 브라질 한인회 측에 장난이 이렇게 큰 영향을 줄지 몰랐다며 비하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부부의 딸은 SNS에 장난 조금 친 것 가지고 뭐라 그런다며 비 조금 오는 걸로 태풍 만든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의 사과가 무색해진다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현재 부부와 딸의 SNS 계정은 비공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성에서 바라본 일출과 일몰은 어떤 모습일까요? 7개월 만에 화성에 도착한 미국 항공우주국의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5가 일출과 일몰의 모습을 찍어왔는데요. 해가 떠오르고 지는 모습은 지구에서 보는 것과 비슷하지만 태양의 크기는 훨씬 작아 보입니다. 화성이 지구보다 태양에서 더 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우주에서 날아온 태양의 모습, 볼수록 신기한 것 같죠? 인터넷 바글바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얼마 전 염소와 함께하는 특별한 요가 교실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게스트는 누굴까요? 순한 양의 얼굴에 기다란 목. 이 동물은 알파카입니다. 독일의 한 농장에 사람들이 매트를 늘고 모였는데요. 이곳에서 키우는 알파카와 함께 요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년 여름 열리는 이 강좌는 인기 프로그램이 된 지 오래. 알파카 특유의 차분한 성격이 요가에 큰 도움이 된다네요. 바다에 있어야 할 이 친구가 여긴 무슨 일로 찾아온 걸까요? 하지만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란다. 자동차 뒷좌석에 탄 이 녀석. 다름 아닌 바다사자입니다.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에서 길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요. 바다사자는 그렇게 경찰차를 타고 동물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의 빠른 신고와 경찰의 대처가 빛을 발했다고요. 앞으로는 어떤 일로도 경찰차 탈 일은 없길. 여기 번지수 잘못 짚은 녀석들이 또 있는데요. CCTV를 이렇게도 쓸 수 있군요. 빨강 2층 버스를 보면 알 수 있는 이곳, 영국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로 위에 명물이 또 있었는데요. 이곳 새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갈매기인데요. 며칠 전 영국의 한 터널 입구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이틀간 2마리의 갈매기가 카메라를 점령했는데요. 이건 셀카용이 아니란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